안녕하십니까, 홍재현입니다. 오늘은 좀 잦은 입지를 보기 위해서 관리형 저수지에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신봉지입니다. 약 2만 평 정도 되는 평지형 저수지인데 원래 자생하는 떡붕어가 많고 또 방류한 중국붕어도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나 계절에 따라서는 자생 토종붕어도 자주 낚이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저 안쪽에 있는 그런 조용한 좌대에 들어가서 요 시기, 요 가을 시즌에는 이 신봉지에서 어떤 붕어가 주로 입질하는지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떡밥도 준비했으니까 현장에서 정확하게 현장치 맞춤을 확인을 해보고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현장치 맞춤 하는 방법은 제가 공통 이론 강의에서도 정확히 설명을 해 놨는데 지금 여기는 제 방권이라 제가 좀 긴 찌를 갖고 왔습니다. 이제 낚싯대는 여기 혼자 탔기 때문에 오늘은 2팔대를 쌍포로 쳤습니다. 무한 2팔대 2대를 쳤고요. 그 다음에 수심이 한 3.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장 물방개 장찌 중에 중짜, 이게 70cm거든요. 저 장찌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상태에서 현장치 맞춤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처음에 오면 떡밥을 개기 전에 낚싯대를 먼저 편성을 해 놓고 대략적인 수심을 잡아놔야 됩니다. 지금 약 찌탑 10cm 정도 나오게,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는 찌탑의 반이 나오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찌탑 길이가 다 다릅니다. 어떤 건 15cm짜리 짧은 것도 있고, 또 한 40-50cm 긴 것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찌 길이에 관계없이 찌탑 10cm, 그러니까 약 3마디에서 4마디 정도 위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맞춰 놓으면, 그때는 바늘 안 달고 맞추는 겁니다. 바늘 안 달고 수입벨까지만 달아서 저렇게 딱 나오게 해 놓으면 대략적인 수심이 나온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은 이 수입벨이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 수입벨 또는 찌맞춤을 해 갖고 온 거면 수입벨이 닿은 거고, 전혀 안 맞춰 갖고 온 거면 본봉돌까지 닿은 겁니다. 무거운 거니까. 그러니까 찌맞춤 할 때는 채비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찌를 이 봉돌 쪽으로, 아래쪽으로, 찌길이, 이건 찌길이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찌든지 간에 약 40에서 50cm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위에 스토파는 요 하나만 내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던졌을 때, 원래 이렇게 지금 모노줄을 쓰고 양어장에서 집어낚시할 때는 찌탑 기준 정밀지 맞춤을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습니다. 찌탑 기준 정밀지 맞춤은 알고 계시겠지만, 요 찌탑 한 마디나 반 마디 정도 딱 나오게 멈춘 상태에서 여기에 소자 쇠링이나 중자 쇠링 하나를 들어서 딸깍 떨어지게 이렇게 맞추는 게 가장, 요 가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니까 가장 예민하게 맞추는 건데, 이제 그런 찌 맞춤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가는 모노줄을 쓰셔야만 됩니다. 카본줄 쓰는 상태에서는 카본줄 무게로 계속 당겨주기 때문에 찌가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걸 보고 무겁다 생각해서 깎다 보면 가벼운 찌 맞추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바람이 부는 상태에서는 원줄이 계속 찌를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원줄을 미는 상태, 그 상태는 설사 여기다 맞춰놨다 하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아 무겁구나 하고 여기 맞추기 위해서 계속 깎다 보면 역시 가벼운 찌 맞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본줄을 쓴다든지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요 찌탑 기준 정밀 찌 맞춤을 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경우 모노줄을 쓰고 있는데 1호줄 가는 모노줄을 쓰고 있는데 바람이 부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이제 천천히 내려가서 이 케미꽂이가 딸깍 잡힐 정도로 요 케미꽂이를 기준으로 찌 맞춤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전에 낚시를 하다 온 거기 때문에 아마 찌 맞춤이 돼 있을 겁니다. 던져서 확인만 하고, 자, 포인트에 딱 던지고 나서 바로 그냥 놓지 마시고, 그러면 원줄이 찌를 계속 당기고 있거든요. 쭉 이렇게 당겨놔서 찌 맞춤 할 때입니다. 이렇게 당겨서 찌탑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밀어줘서 원줄이 찌를 간섭하지 않도록, 그래야만 정확한 찌 맞춤이 됩니다. 그래서 찌가 서서 찌탑이 내려갈 때 낚싯대를 밀어줍니다. 그래서 원줄이 간섭하지 않도록. 자, 케미꽂이가 잡히고 까만 게 살짝 보일 정도, 저 정도 되면 거의 정밀하게 또 찌탑을 한 두 마디 정도 올려놓고 있을 때 수위벨이 안착되는 안정적이면서도 예민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렇게 되면 찌 맞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찌를 아까 40-50cm 내렸기 때문에 채비 수위벨이 바닥에서 30cm 정도 뜬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뜬 상태로 낚시를 못하니까 이 상태에서 이 수위벨에 오늘 사용할 바늘을 달고 다시 던져서, 이때는 절대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10cm 나오고 40-50cm 내렸으니까 그 10cm 빼고 한 30cm 내리면 찌탑 한두 마디 나올 거다, 이렇게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상태는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이 목줄 길이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던지면서 찌를 올려서 실제로 바늘 달고 떡밥까지 달아서 던졌을 때 찌탑이 원래 낚시하는 한두 목이 나오게, 그런 상태로 낚시하면 자동으로 요 수위벨만 살짝 닿는 이런 안정적인 찌 맞춤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해 안 되는 거를 자꾸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낚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수학 공식처럼 외우십시오. 자,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장에 오면 무조건 찌탑 10cm 나오게 찌를 높이를 조절해서 맞추는 겁니다. 이게 수심 측정입니다. 그게 10cm가 딱 나오면 무조건 40-50cm 내리십시오. 이건 수심이나 찌라든지 봉돌이라든지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찌만 딱 내리십시오. 그래서 다시 던져서 이제 세 번째, 그때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케미꽂이에 맞추려고 했는데 한 번에 딱 던졌는데 딱 맞았다. 그럼 찌 맞춤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려가면 깎아주셔야 되고, 더 나오면 쉐링을 채우는 방식으로, 그래서 거기서 찌 맞춤을 조정해 주시고, 그게 찌 맞춤 과정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찌 맞춤을 딱 했다. 그 다음에는 바늘 달고 떡밥 달아서 찌를 올리면서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실제로 던지면서 본인이 원하는 높이, 케미꽂이 밑에 한두 목이 나오게 그냥 찌 높이만 조정해서 보기 좋은 상태로 내놓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공식대로 외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자동으로 알게 되니까 처음부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고. 강준치네. 찌가 쏙 들어가서 던져봤더니 강준치가 나왔습니다.
보통 낮에는 떡붕어가 이렇게 치어들이 나오고 이제 밤 되면 이제 섞여서 나오는데 떡붕어 씨알이 좀 커지고 그다음에 중국붕어 위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조그만 떡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두 번째 붕어가 나왔는데 이것도 떡붕어입니다. 근데 입질을 한 게 아니라 옆에 있다가 제가 챔질하니까 이 지느러미 걸려 갖고 나왔습니다. 떡붕어. 일단 얻어지고 있으니까 케미 야간 케미로 바꿔놓고 밥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거 편한 케미 이거 309 요거를 씁니다. 편한 케미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건 편한 케미 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R309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앞에 있는 3은 굵기, 이게 3파이라는 얘기고 3mm 3파이라는 얘기고 이 09가 전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309 아주 짧은 거고요. 보통 31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3파이에 11mm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에 앞에가 이제 4로 되어 있는 거 뭐 411 이런 식으로 되면 그건 4파이로 굵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더 무겁겠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 넥스텍 측에 저희가 그 부탁을 해서 저희 쇼핑몰에만 공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 낙케미하고 거의 무게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낮에 쓰던 케미 빼내고 요 케미를 꽂고 찌만 조금 내리는 방식으로 밤에는 조금 내려서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찌 높이만 조정을 해서 바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찌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쟀는데 또 이 꼬리 지느러미가 걸렸네요. 이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위쪽 수온은 높고 아래쪽은 차고 그렇기 때문에 고기들이 약간 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기다리면 가라앉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12시가 될 수도 있고 새벽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떠 있는 고기를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어제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주 템포 낚시를 해서 떠 있는 고기들이 미끼 또 집어제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자주 투척을 해줘야 됩니다. 밥이 온 것 같네요. 잠시만요. 중국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밥 먹고 막 나와서 하나씩 던져놓고 지금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던지자마자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낮에는 떡붕어만 나오더니 좀 어두워지니까 이제 중국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렇게 일교차도 심하고 또 보름달입니다. 완전히 만월이기 때문에 이런 날일수록 더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낚시 초반기에는 입질이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채서, 왜냐면 그거를 정상적으로 쭉 올라오길 기다리면 템포가 늦어져서 더 입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때일수록 더 자주, 처음에 낚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저도 자주 갈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또 올리네. 살짝 엉켰었는데 풀렸습니다. 이것도 중국 붕어입니다. 왼쪽 거요. 어휴, 양쪽 다 나왔네. Let me give you another fantasy. Raise your hands up and turn around. 먼저 나온 것부터 처리하겠습니다. Now follow me. Keep it up on the double. 1, 2, 3. The needle 붕어. and listen to the beat. Let's hear it out from your feet. 이것도 중국 붕어입니다. 여기가 떡붕어, 토종붕어, 중국붕어 다 있는 곳인데 토종붕어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찐떡 봤나? Open the window and feeling the wind flow. We're starting to feel the breeze in our heels. And tap on the floor, no more tears anymore. 이거 무슨 It's easy just like ABC. 떡붕어인가? 어우, 크네. 잉어네. It's been a while. Have you been waiting for me all this time? After the day we ever met, I must admit. 잉어가 지금 한 마리 올라오고 있는데 얘는 붕어보다 더 이쁘게 올렸습니다. I can see you wanna share your feelings. Don't forget, I've got an easy way to cheer you up. Cuddle up, take you to the stars. 잉어가 이 안에서 요동치면 목줄이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달아야 됩니다. It's easy just like ABC. 40cm까지 발갱이라고 하거든요. 어이쿠. 예, 발갱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보면 이 꼬리 지느러미하고 이 지느러미가, 배 지느러미, 이게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발갱이라고 합니다. 야, 가만있어. 꼬리가 빨간 이쁜 달갱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한 10시 정도 됐는데 일단 넣고요. 10시 정도 됐는데 오늘 낚시가 좀 힘들었던 게 아까 그 바람 불어서 물결 치는 거하고 보름달인데, 보름달은 보름이라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대양스럽게도 지금 10시 정도 되면서 그 바람이 자서 지금 잔잔한 상태입니다. 찌보기가 아주 좋은 상황인데 지금 초저녁 낚시로 한 1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조금 몸을 녹인 다음에 다시 밤 낚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